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뭔가 아랫골이 좀 양봉을 만드는 모습,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1월 달에 1월 말에 지수의 연중 저점은 나온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틀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오늘이 근데 또 연중 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가 무려 4%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3%대, 다우존스 1.99%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고물가 지속 우려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OMC 이후에 하루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은 연준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로 돌변하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9%대 폭락을 하고 엑스모빌, 보잉, 경기 민감주들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에 관련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5%대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러다 보니까 개장 초부터 좀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개파락을 한 이후에 시장 이거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했었고, 또 일부는 신용 물량, 신용 쓰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 등도 나오면서 30분 동안 좀 상당히 큰 폭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저점이요, 2.2% 하락한 2,550포인트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다가 100포인트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정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최악의 모습을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매도 클라이막스를 오늘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오늘이 또다시 연중 저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떻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변동성을 보일 텐데, 하방으로 지금 변동성을요 상당히 지금 많이 보였고,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정말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올라간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비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안에 3,000포인트는 분명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은 분명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요, 오늘 10시쯤에 제가 주식을 조금씩 일부 매수하면서 지금은 좀 사볼 때인 것 같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볼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오랜만에 좀 말씀드렸고, 일단 오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좀 점진적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11일에 물가지수 발표예요. 그래서 11일에 물가지수가 만약에 물가 상승의 정점이 통과되는 게 확인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은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주가는요 너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가 지표만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최대한 빅스텝, 최대한 0.5% 금리 인상, 이렇게 그쳐질 것이라고 본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2,700포인트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면은 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V자 반등하고 또 V자 반등하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급락을 하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또 V자 반등으로 2,700포인트까지는 금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자리 2,600선 아래는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 긍정적 관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인플레이션이요,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뭐 연준에 대해서도 사실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하루 급등을 했었고 3일 급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연준의 신뢰가 무너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지표만 좋게 나온다면은 V자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지금이 패닉 상태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이 좀 패닉의 정점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백화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백화점 일요일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분기 영업이익 실적 발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88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컨센서스가 700억대였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오늘 오전장에는 흔들렸지만 그때가 정말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2.4%에서 3%대 강세까지. 그래서 저점 대비했을 때는 무려 5% 이상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대백화점. 결국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코로나가 거의 끝났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더 현대 이런 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뉴스에 지금 뭐 놀이공원만 나와서 그런데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현대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제 한섬 같은 기업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한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분기 영업이익이요 591억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나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5%대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한섬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4만원대 중반까지는 한 4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호전주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요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싼 종목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는 서서히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귀찮긴 해요. 왜냐면은 실내에서는 또 계속 써야 되고 그래서 귀찮긴 한데 그래서 아직 벗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러면은 화장품 판매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삼각 수렴의 형태도 이제 조만간에 임박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20만 원 정도까지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좀 어울리는 그런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료 업종 CJ제일제당 오늘 하루 만에 6%대 강세를 보였어요. 사실 뭐 40만 원대 엄청나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연속적으로 좀 미끄러졌는데요. 결국은 이 정도 라인 61선 121선 라인에서는 더 떨어질 이유는 없다. 이거를 좀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조정 시에는요. 이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1분기에도 후실적이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견고한 실적 흐름이 전망이 된다. 그리고 곡물가 상승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는다면은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대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그래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더 떨어질 데가 없다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12만 원 정도 가려고 했는데 11만 5천 원에서 멈췄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12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